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유지하시고 부담된다고 하시면 빨리 전환도 생각해 보셔라 라는 주제로 실손보험 절대 믿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을 나눴습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5천만 명 중에 약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국민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 다른 말로 의료실비보험, 아니면은 실비보험, 실손보험,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5월 달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됐지, 아니면 6월달, 7월달에 출시가 됐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아니면 정부의 스탠스를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고 나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이렇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화하면 1년 동안 50% 반값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 그러면서 전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환을 안 하고 1세대, 2세대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재매입 아니면은 재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작년이나 올해 초에도 다시 한번 정부나 금융감독에서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손해율도 높고 중요한 거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전환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원래 하반기 때, 26년 하반기 때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솔직히 보험회사는 엄살 떠는 거지,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 높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그랬지만 저 또한, 그리고 저도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서 보험회사에 1세대, 2세대 보험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사업비를 공개를 해라.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손해율이 높은 건 알겠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지 그거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절대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정부에서도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이랑 서로 얘기가 나누고 있다고 해요. 물론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북한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강제로 재매입은 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에, 허락하에 5세대 실손보험은 전환이 되겠지만 동의 안 하면 돼요.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보험회사에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압박은 뭐냐면요. 그런데 금융당국과 정부에서도 보험회사가 그런 리스크를 껴안고 너희들이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 이렇게 얘기를 보험회사에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보험회사가 이거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용을 안 할지. 근데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저처럼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 하면, 허락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하면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안 되고 평생 100%, 90%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의 몫이고 고객이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급여는 80%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져요. 경증은 말 그대로 그닥 아프지 않는 사람들, 중증은 아픈 사람들. 이 기준점은 뭐냐면요. 중증은 산정특례 환자분들이에요. 산정특례 환자분들은 7가지가 있죠. 암 환자, 뇌질환 심장, 희난치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중에 혜택을 받고자 하면 산정특례 환자 분류표가 있어요. 7가지 중대질병. 이런 분들은 중증 환자고요. 중증 환자들은 4세대의 보장과 똑같이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은 똑같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근데 비중증 환자는요, 5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한도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50%, 결론은 50%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아닌
비중주 환자분들은 보장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요. 자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실손보험 1세대 이거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고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1세대 실손보험 저도 1세대 4만 원밖에 안 내거든요. 보험료 인상이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유지를 하세요.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특히 3만 원짜리 가입하신 분들 거의 2009년도 가입하신 분들이 약 16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3만 원짜리가 12만 원,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보험료 인상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이 뭐냐? 실손보험료 소멸, 암보험이나 건강보험료처럼 비갱신형 20년만 딱 납입하고 100세까지 노후에까지 보장을 받으면 매우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갱신형이에요. 보험료는 3년마다 계속 인상이 되고 4세대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소멸성이에요. 100세까지 보험료 납입기한 종료가 없이 내가 보장을 받을 만기까지 계속 보험료는 납입해야 되고 갱신이 돼서 보험료는 계속 많이 인상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구독자 시청자분들, 실손보험료 보험료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인상됐어요.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두 번째, 지금 때문에 보장을 받고자 실손보험료 가파르게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16년 전에 2009년에 40대 분이 16년 지난 다음에 56살 56살이 돼가지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근데 노후에 각종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아프실 텐데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많이 아프실 텐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혜택이 가장 좋냐? 물론 4세대, 5세대보다는 1세대, 2세대 분들이 보장 내용은 더 좋겠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하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는요. 입원을 안 해요. 입원을 하면 5천만 원, 1억 한도 내로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죄다 통원을 시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술도 2, 3일 입원하고 다 통원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에 걸려서 수술할 확률은 6%밖에 안 된다. 94%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예요. 500에서 700만 원. 그런데 통원 시에는 실손보험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든 5세대든 어떻게 되죠? 근데 내가 중입자 치료 아니면 다른 비급여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급여 치료에서 한 번 약물 치료 받는데 500만 원이에요. 근데 입원을 하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통원 시에는 2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죠. 그럼 480만 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한두 번으로 끝날까요? 거의 1억 정도 깨진다는 거죠. 5천만 원 한도, 1억 한도, 혹은 난 100% 가입자야, 90% 가입자야. 이런 분들은 입원 시에 완벽하게 치료받고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약값이랑 방사선 치료 이런 부분들이 고가의 의료기술이 많이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의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많이 발생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제가 제목에 썸네일에 어그로 끌리는 게 아니고요. 좀 자극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의 배신, 실손보험의 함정, 절대 믿지 말라는 주제로 올려드렸어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요. 그런데 이거 4세대, 5세대에 전화하면은 거의 고객분들은요. 착한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화하면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착한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화해서 나머지 보험료가 내려간 만큼 다른 보험으로 추가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분들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보험료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외에 암진단비나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나 간병인 보험 추가적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지하세요. 이게 가장 좋겠죠. 근데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시면 뭐 먼저 줄여야 될까요? 1세대 좋아. 유지하면 좋아. 암 같은 경우는 수술할 확률이 6%밖에 안 된다고요.
수술하려면 하루 이틀 2, 3일에 입원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췌장암이나 아니면 남성 전립선암, 이거는 거의 99.9% 완전 암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10번 받아야 돼요. 한 번 받는데 얼마? 700만 원. 통원시 얼마? 2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 680만 원은 자기 분하고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번이면 6,800만 원. 이 돈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진단비, 암에 걸려서 진단비 받으면 이거는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자금이나 아니면 주택 대출자금, 아니면 생활자금, 내가 한 달에 일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의식주, 뭐 생활비나 공과금, 여러 가지 자동차세, 뭐 유지비, 생활비,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얼마나 나갈지는 개개인마다 온도차가 있겠지만, 암 진단비, 뇌질환 진단비, 회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로 종잣돈으로 생활비 쓰라고 맞는 거고,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거의 진단비나 이거 다 해지하고 실손보험만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입원을 안 하고 굳이 통원을 한다는 거죠. 입원을 한다 쳐요. 과연 입원한다 치면 보험회사가 순순히 줄까요? 아니, 예전에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 거의 800만 원, 1000만 원 나왔는데요. 거의 이거 다초점 렌즈 시술 2, 30분이면 끝나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예전에는 하루 입원해가지고요. 6시간 있으면 입원으로 간주하는데요. 당일 입원해서 치료받고 실손보험에서 1000만 원 다 나갔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이를 알아서 대법원에도 법원에 재판한 결론은 보험회사 측이 이었잖아요. 그래서 입원해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서 다초점 렌즈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뭐 진짜 심한 경우 혼탁도나 부작용 이런 게 있으면 입원으로 간주해서 보험금은 주는데요. 한두 시간도 안 걸리는 시술을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다 무시하고 통원비 한도 내로 2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죠. 대학병원에서는. 그래, 좋아요. 입원을 해줬다고 가정할게요. 과연 보험회사가 이거 2분이면 끝나는데 통원한데 왜 2분 입원했지? 그 5천만 원? 보험회사가 돈 줄까요? 1억 한도로 보장된다고? 안 돼요. 우리는 통원비 20만 원밖에 못 줘. 이러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는 거죠. 20만 원 받고 통원비가 500에서 700만 원 나오는데 중입자 치료. 앞으로 이 중입자 치료가 췌장암과 폐암과 아니면은 전립선암, 이런 고형물의 암이죠. 이런 쪽만 쓰이는데요. 앞으로 널리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유방암 치료나 안 되고 있어요. 중입자 치료가. 근데 앞으로 이제 보편화가 돼서 여러 가지 치료에 쓸 텐데, 이럴 때 중입자 치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연쇄 세브란스병밖에 없어요. 거의 중입자 치료 받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후년도에는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서울 아산병원에도 이 중입자 치료 기계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비급여 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의료기술 발달해서 통원 치료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암 진단비나 뇌질환 진단비나 심혈관 진단비나 혹은 암에 걸려서 수술, 방사수, 약물, 중입자 치료하는 암 치료비, 혹은 2,000원,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이런 중입자 5천만 원 되는 진단비나, 혹은 뭐 수술 아니면은 혈정 용해, 혈정 제거, 중환자실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순환계 질환 진단비나 치료비를 가입했으면 어느 정도 통원 시에 병원비 커버가 되겠지만 이런 거 다 해지했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저도 1세대 가입하고 있지만 저는 보험료가 4만 원밖에 안 돼요. 많이 인상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부담이 많이 되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과연 실손보험인지 아니면 암뇌심 진단비나 치료비, 이걸 굳이 해약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복권도 긁어야 당첨이 되듯이 긁지도 않았는데 당첨이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보험을 유지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손보험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3만 원짜리 15만 원, 20만 원. 근데 앞으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인상폭이 많아질지, 높아질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 데이터 보면 앞으로도 많이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보험료가 정말 많이 인상돼서 그때 5세대를 전화하던가 아니면 실손보험 필요 없어도 해약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 차라리 암내심 진단비나 치료비, 수술비, 간병인보험, 입원비 요걸로 진작에 바꾸시지 왜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될 때 그때 바꾸시냐 그 말이죠.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되면 그때 전환을 하시겠죠. 아니면 그때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대처하시겠죠. 그런데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가입자분이 정답은 아니란 거죠. 요즘에 의료기술 발달해서 거의 통원 치료시키는데 통원은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데 실손보험에서는 뭐 나중에 고가의 치료비를 병원비 청구하면 진료비 세부내역 써 있죠. 거기에 보면 뭐 주사바늘 얼마, 병원비 얼마, 바가 얼마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급여 치료도 다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실손보험 이 정도밖에 보장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면 그때는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건보 적용이 안 돼서 이거 막 다 빼서 비급여 치료 다 빼서 결론은 200만 원 보장이 된다고 하면 800만 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진단비나 입원비, 수술비, 간병인보험 가입할 걸, 5세대 실손보험에 전화할 걸, 그렇게 땅을 치면 후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산정특례에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95%까지 보장을 해줘요. 암은 95% 보장이 되고 자기 부담금은 병원비가 5%,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은 30일만 보장이 되고 거의 90%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물론 암은 5%, 뇌질환, 심장질환은 10%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뭐 4세대로 전환하고 나머지 입원비나 수술비, 암치료비를 가입을 해야 됐지, 아니면 딴 거 필요 없이 나는 고집 있게 그냥 실손보험을 1세대 무조건 유지하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면 실손보험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진단비나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간병인보험 요런 걸 정리해야 됐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실손보험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뒤통수 맞습니다. 저는 전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험료가 4만 원밖에 안 돼요. 실손보험료가. 아직 많이 인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빨리 4세대 실손보험으로 5년간 전화하시면 5년간 4세대 실손보험 5년간 보장을 받고 5년 이후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 나오기 전에 전환을 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보험료 부담이 있다고 하면, 근데 보험료 부담이 없다고 하면 저처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통원 보험료, 질병수습비 더 추가해야겠어요. 질병수습이 요즘에 어깨 누적이 한 150에서 200만 원까지 되니까 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는데 손해율 높은 담보들이 이제는 앞으로 판매 중지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뭐 1년이나 2년 후에 진단받고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고당 대통 DY생명 신문에 보니까 이제 없어진다고 하죠. 4월달부터. 그리고 뭐 순환계 이런 비급여 치료 혹은 실제로 치료를 안 받았는데 예약만 받아도 50% 선지급되는 이런 순환계 치료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4월달부터 없어진다고 하니까 점점 신상품은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절판 마케팅이 이제 없다 보니까 고객이 유리한.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스탠스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보험으로 재택하지 마라. 실손보험이 병원비 커버가 되는데 그 이상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이런 고객한테 좋은 담보들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보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정말 최소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내가 암진단비가 여유가 돼서 뭐 5억, 7억, 8억, 10억 가입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혹은 정부에서는
너무 그게 모럴 해저드, 중복해서 가입하면 보험 사기나 모럴 해저드, 역선택 이런 걸 이제 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요즘에 원천 봉쇄하고 막아놓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5세대나 4세대로 전화해야 될까요? 유지해야 될까요?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결론은 제가 옆에서 배 아프면 병원에 가서 배 올린 다음에 청정기 대고 의사가 진단 내고 약을 처방받죠. 근데 약을 처방했는데 약을 안 먹네? 그러면 의사가 진찰할 맛이 나나요? 그 의사 말을 무시하는 건데. 저도 계속 옆에서 피드백 드리고 이거 유지하세요, 전화하세요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저도 어떻게 해요? 저를 무시하는 건가?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결론은 물론 선택의 몫은 자기지만 뭐 후회나 결정과 뭐 그런 거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하는데 통원 치료를 많이 하는데 과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되고 매달 소멸이 돼요. 보험료 납입하고 소멸되고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시형이라고 하면 젊었을 때 꾸역꾸역 유지하세요. 노후에는 보장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요. 보험료는 계속 인상이 되고요. 이거를 인상되는 걸 나중에 나는 죽어도 여유가 돈 많어. 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부담 없어. 끝까지 유지할 거야. 하는 사람만 유지하시고요. 나중에 보험료가 지금도 15만 원까지 인상되는데 30만 원, 40만 원 인상되고 난 절대 유지 못해 하신 분들은 빨리 전환을 하시고 나머지 젊었을 때 진단비나 치료비 이런 수술비 여러 가지로 준비하셔가지고 실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 이런 공백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조금이나마 준비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유지하시고 부담된다고 하시면 빨리 전환도 생각해 보셔라 라는 주제로 실손보험 절대 믿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